안녕하십니까.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북한의 이상한 경제에 대해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는 폭등하는데 달러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괴망측한 경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90% 이상이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자보다 개인들이 아니면 화교들을 통해서 또 일반 무역 회사들을 통해서 들여온 수입 물자들이 바로 인민들의 생필품이라고 하는 이 수입 물자들이 북한 전 지역의 시장들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달리기 상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전국에 중국 제품들이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중국 제품이 아니고 북한에서 생산된 것도 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들여다가 북한 시장 내에 있는 조립 공장들에서 조립한 제품들이 북한 전역에 있는 시장들에 유통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나 중국 위엔화가 없으면 이런 물품이나 부품들을 들여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김정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발행되는 전문 경제지인 경제연구라는 이 잡지, 북한 경제 상황을 소술하는 것이 이 경제연구라는 이 잡지에 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경제연구 잡지에 리룡일이라는 북한 경제 전문가가 2020년 10월에 이 경제연구 잡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북한의 대표적 경제지인 경제연구 2020년 4호 10월 출간에 게재한 외화 예금 및 대부 계획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롱 속 외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의 작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이 바로 리룡일이라는 북한 경제 전문가가 경제연구 잡지에 실은 외화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당국의 해결 방안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룡일은 누구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북한의 양대 간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최고의 당 및 경제간부 양성지라고 하는 두 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일성 고급당학교이고 하나는 바로 북한의 인민경제대학입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그리고 당 간부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전당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인민경제대학은 바로 경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전당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대학은 4년제가 아니고 2년제, 3년제, 6개월제가 있습니다. 인민경제대학은 4년제 대학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또 경제전문가로 활동하다 다시 고급 간부, 고급 경제관료로 발탁이 되려면 또 승진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학이 인민경제대학입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1급 이상, 즉 중앙성기관 국장 이상급 간부들이 모두 이 인민경제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에서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인민경제대학의 교수로 있는 사람이 바로 리룡일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 대학의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고문을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고문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정책도 김정은의 의지, 김정은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기고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하나를 건설하고 타가서 하나, 어린이집 하나를 지어도 김정은의 방침을 받아서 짓는 것이 바로 북한의 유일용도책이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경제정책, 그것도 외환정책을 발표하는 기고문을 쓸 때에는 김정은의 지시가 없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김정은이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유일 용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느 하나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룡일은 기고문에서 장롱 속에 있는 유효 외화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환율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외화벌이 기관들이 자체로 소장하고 있는 돈을 바로 은행 예금 계좌에 이체시키든지 외화 예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유효 외화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화 예금 공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서는 국가 운행 계좌에 예치시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외화 예금 공간이라는 것은 운행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환전을 뜻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화벌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외화상점이나 외화백화점, 그리고 외화식당을 비롯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들이 환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환율을 떨궈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적은 북한 돈을 가지고 많은 외화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작년 12월부터 점차적으로 북한에 있는 전 시장에서, 즉 장마당에서 외화를 사용하지 말고 북한 돈을만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는 몰래 음성적으로 달러나 위엔화를 주고 직접 물건도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경이 차단되고 모든 국가와의 국제 교역이 끊기면서 달러나 위엔화가 사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교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나 위안화, 그리고 일부 신용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나 위엔화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었던 폴란드, 체코, 벨라루시와 같은 이런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과 교역을 했지만 이것마저 모두 봉쇄당하면서 달러가 갈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즉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음성적으로는 석탄이나 광물 자원은 밀 수출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왔지만 정작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한 국중 교역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달러나 위안화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또 외화식당, 외화백화점에서도 달러보다 위안화보다 북한 돈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외화상점에서는 외화만 바꿀 수 있었지만 외화를 가지고도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통해서 북한 돈을 가지고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다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외화상점에서 실제 외화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 화폐를 교환해서 쓰고 있는 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것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외화상점도 외화를 직접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북한의 리룡일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화예금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외화상점에서 북한 돈을 바꿔 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아니면 북한의 신용 부자들이나 아니면 화교들이나 아니면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나 위엔화, 그리고 일부 무역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달러나 위엔화, 즉 외화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되고 북한 전 지역의 장마당과 그리고 외화상점에서는 모두 달러와 위엔화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북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북한 돈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시장에서 활용되는 그 가치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달러에 8,000원이라면 이 8,000원을 가지고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55달러가 필요한데 그 55달러를 1불당 8,000원으로 환산해서 북한 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불에 8,000원이면 50불이라고 했을 때 북한 돈 4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80만 원을 주고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한 한 사진입니다.